네, 오늘은 역전사 바이러스입니다. 이전에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제 4부. 뭐 바이러스를 쭉 살펴보셨겠지만 바이러스 종류는 뭐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숙주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이러스는 절대로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주 절대 기생생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스스로 증식하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숙주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전자를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 그리고 RNA 바이러스 중에서도 양성가닥 유전자를 갖고 있는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음성가닥 RNA를 갖고 있는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 그렇죠? 그리고 뭐 두 가닥 RNA 바이러스를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자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전사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역전사 바이러스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DNA 두 가닥, DNA 한 가닥, RNA 두 가닥, RNA 양성가닥, RNA 음성가닥. 그래서 1, 2, 3, 4, 5그룹까지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6그룹이 RNA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RNA를 DNA로 전환한 다음에 RNA를 만드는 역전사라는 게 RNA에서 DNA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그룹으로 DNA를 갖고 있지만 RNA를 만들었다가 다시 그 RNA로 DNA를 만들어서 전사체를 재생하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역전사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RNA 유전자를 갖고 있는 레트로바이러스 중에서도 요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같은 렌티바이러스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DNA 바이러스 중에 역전사를 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HBV라고 하는 헤파드나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DNA 바이러스 중에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역전사라는 것은 결국 DNA에서 전사를 통해서 RNA를 만들게 되고요. 이 RNA가 해독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DNA, RNA, 프로테인의 전체 과정을 진 익스프레션, 우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RNA 유전자가 DNA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역전사라고 부르고요. 이 역전사 과정은 실제 사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전자의 복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러한 역전사를 유발하는 효소는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돼서 사람에게 또는 포유류에게 전달이 됐을 거다 해서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제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전해받은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RNA로부터 DNA를 합성할 수 있는 그런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그런 형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RNA 유전자로부터 DNA를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이고요.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엔벨롭이 있고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RNA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고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얘기하거나 또 R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얘기하는 효소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 구조 아이코사 헤드론 정 20년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바이러스 형태로 자신의 유전자를 DNA로 역전사한 다음에 숙주의 유전자에 삽입한 그런 형태를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휴먼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렌티바이러스의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암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1911년에 로우스 박사에 의해서 닭의 종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처음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RSV라서 요즘 많이 나오는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뭐 급성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아니고 로우사 사코마 바이러스라고 닭의 육종을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예, RSV가 처음에 1911년에 이제 발견이 됐고요. 71년도에 태민 박사나 발티모어, 이제 저희가 앞에서 DNA 유전자나 아니면 RNA 유전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형태에 따른 분류를 만드신 분이죠. 발티모어 박사.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비리온 내의 역전사 효소, 그러니까 RNA에서 DNA를 만드는 효소를 찾아낸 거죠. 1970년대에. 그리고 76년도에 비숍 박사하고 이제 말머스 박사라는 분이 SRC 종양 유전자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들은 대부분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죠. 실제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요 레트로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거죠. 7개의 속을 가지고 있고요. 심플 레트로바이러스하고 이제 컴플렉스 렌트로바이러스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심플 레트로바이러스는 여기 있듯이 알파, 베타, 감마 바이러스이고요. 치킨, 마우스에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심플 레트로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감마 레트로바이러스, 뮤린, 류케미아 바이러스, MLV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제 렌티바이러스에 속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고요. 이 렌티바이러스에 속한 바이러스는 대부분 휴먼과 멍키, 그러니까 영장류의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렌티바이러스 계통들은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나 아니면 휴먼 T셀 류케미아 바이러스, 시미안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다 면역 세포에 감염하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심플 레트로바이러스하고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의 차이점은 요 액세서리 프로테인, 보조 프로테인 6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파일로제닉 트리라고 해서 나무의 가지를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얼마나 그 바이러스가 유사한지 다른지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레트로바이러스는 굉장히 근접한 가까운 형태의 바이러스이고요. 여기 있는 델타 레트로하고 렌티바이러스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실런하고 감마가 가깝고요. 그리고 이 슈프마 바이러스라는 형태는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인데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레트로바이러스 대표적으로 이제 MLB, 뮤린, 유케미아 바이러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100나노미터의 비교적 작은 바이러스이고요. 이제 엔벨롭, 겉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서피스 SU, 서피스 프로테인하고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피에. 그리고 정 20면체 형태의 아이코사헤드론의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뉴클레오 캡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요 바깥쪽에 엔벨롭을 감싸고 있는 안쪽에 이제 매트릭스 MA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전자의 파트는 개그폴 엔벨롭을 해서 3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개그폴 엔벨롭이 각각 단백질로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절단이 돼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여튼 엔벨롭 프로테인으로 SU, 서피스 프로테인하고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존재하고요. 그 안쪽에 외피를 감싸고 있는 매트릭스 프로테인, 그리고 아이코사헤드론, 정20면체 구조로 유전자를 담고 있는 캡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외피와 캡시드 사이의 공간 프로테인입니다. 캡시드 내부에는 뉴클레어 캡시드, 실질적으로 RNA하고 이제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이고요. 특징적으로 레트로바이러스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숙주의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자를 삽입해 넣는 매우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테그레이즈라는 삽입 효소인데요. 인테그레이즈를 그래서 스스로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역전사를 해야겠죠. 그 역전사 효소는 숙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보라색으로 있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인테그레이즈, 그리고 유전자를 캡시드 프로테인이 감싸고 있고요. 뉴클레어 캡시드, 캡시드와 RNA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tRNA가 이제 프라이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디에이즈, PR, 단백 유전자 절단 효소, 프로테인 절단 단백 효소죠. 그래서 프로데이즈를 이 뉴클레어 캡시드 안에 담고 다닙니다. 게놈, RNA는 다이플로이드 지놈이라고 그래서 두 분자의 동일한 RNA 게놈이 우리 뭐 크로모좀 형태로 해서 담겨져 있고요. 5' 쪽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RNA 형태를 항상 이 5' 말단에 가지고 다니고요. 요 tRNA가 이제 PBS, Primer Binding Sequence 부위에 결합되어 있는데, 역전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RNA에서 DN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프라이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라는 거는 특정 유전자 서열에 결합해서 유전자 복제 과정, 예, 이제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열인데요. 이 RNA 바이러스 자체의 유전자 소실을 막기 위해서 바깥쪽 5' 끝에 쪽에 결합하는 이 tRNA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 tRNA가 뭘로? 프라이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게놈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5'부터 3'까지 하나의 양성가닥 RNA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 캡, 3' 폴리에테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과 뒤쪽에 리핏, 반복 서열을 만들기 위한 R-U5 PBS, 그리고 PPT U3R, R 서열을 반복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역전사 과정에서 이 파트가 U3R, U5의 LTR, 롱 터미널 리핏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크게 개그, 폴, 엔벨롭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개그에는 매트릭스 프로테인, 캡시드 프로테인, 뉴클레어 캡시드 부분이 개그 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그와 연결돼서 이제 폴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나 프로디에이즈, 인테그레이즈 효소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구조 단백질 파트. 그리고 맨 마지막 엔벨롭이 구조 단백질 파트인데, 근데 이 구조 중에서 엔벨롭 겉에 이제 서피스하고 트랜스 멤브레인 파트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클레어 캡시드를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매트릭스 부분은 항상 이 개그 파트에서 폴 파트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라는 요 파트가 있는데요. 패키징 시그널이라고 해서 후에 바이러스는 이제 어셈블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껍데기 안에 유전자를 담게 되는데요. 그 유전자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안에 요 패키징 시그널이 있어서 이 부위부터 유전자를 뉴클레어 캡시드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주는 신호 위치가 되겠습니다. 단백질 코딩, 단백질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그, 폴, 엔벨롭의 세 파트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 각각의 폴리프로테인들이 번역된 후에 프로디에이즈에 의해서 각각의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 배웠던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가 하나의 mRNA에서 폴리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프로디에이즈들에 의해서 각각 구조 단백질 파트와 비구조 단백질 파트가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요 레트로바이러스는 그 폴리프로테인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 세 파트 각각이 프로데이즈에 의해서 개그 파트가 매트릭스, 캡시드, 뉴클레오 캡시드, 그리고 폴이 프로디에이즈,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인테그레이즈, 엔벨롭이 서피스 트랜스멤브레인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생활사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레트로바이러스는 진입과 동시에 일어나는 역전사 과정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는 언제 일어난다? 다 끝나고 나서
패키징이 되면서 역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헤파드나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는 DNA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패킹을 할 때 RNA를 패킹을 하고 패킹 과정 중에 RNA에서 DNA를 만들어서 본인의 유전자를 합성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후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언제? 들어가자마자 세포질에서 RT,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션이 역전사가 전개가 돼서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게 되고요. 그 더블 스트랜드 DNA와 함께 역전사 효소, 인테그레이즈, 프로테이즈 이런 단백질 효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리 인테그레이션 컴플렉스에서 픽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과 동시에 역전사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 픽을 구성하게 됩니다. 역전사 후에는 DNA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롱 터미널 리핏이라고 숙주의 DNA에 삽입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U3, R, U5의 반복 서열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 더블 스트랜드 DNA가 역전사 DNA가 어디로? 숙주 호스트, 숙주의 유전자에 삽입돼서 끼어 들어가게 되죠. 그걸 이제 인테그레이션, 삽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는 장소는 알 수 있을까요? 레트로바이러스는 모릅니다. 랜덤하게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 유전자가 끼어 들어가 있는 숙주의 유전자 상태를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바이러스 전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 숙주의 유전자에서 전사를 통해서 RNA를 만들게 되고 이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여기 있듯이 개그폴이 사이토플라즘에서 합성이 되고요. DNA가 그리고 개그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ER 골지에서 만들어진 엔벨롭 프로테인들의 패킹이 되면서 이 개그폴 엔벨롭이 캡시드 프로테인으로 요 복제된 RNA를 감싸주게 됩니다. 그래서 풀지놈의 RNA하고 전사체 RNA하고 나눠서 각각 합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단계 프리 인테그레이션 컴플렉스가 언제? 감염과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지만 대부분 CDK4나 아니면 CCR5, CDK4는 어디에? T셀에 존재하는 서피스 마커고요. CCR5는 마크로파지에 존재하는 서피스 마커입니다. 결국에 이 바이러스는 CD4나 아니면 CCR5라는 세포 표면 단백질을 활용을 하는데 특히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을 사용해서 면역세포에 특이적으로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플 레트로바이러스나 이제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나 다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결합한 후에 세포질 안으로 유전자가 삽입이 되면서 바로 언코팅 앤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죠. 껍데기가 언코팅 돼서 RNA가 릴리즈 되면서 바로 역전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요 프리 인테그레이션 컴플렉스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인테그레이즈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핵으로 들어가서 숙주의 유전자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끼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트로바이러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진입과 동시에 일어나는 역전사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DNA 합성 역전사 반응은 진입 시 세포질에서 바로 수행이 되게 된다. 캡시드 내의 RT 싱글 스트랜드 RNA에서 더블 스트랜드 RNA 전환 후에 바로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게 되고요. 양 말단에 롱 터미널 리핏을 갖게 됩니다. LTR, U3, R, U5의 반복 형태로 해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의 전체 유전자 형태고요. R, U5, PBS, PPT, U3, R
형태로 개그폴 엔벨롭의 유전자 순서로 서열이 존재합니다. 이게 역전사에 의해서 롱 터미널 리핏을 5'과 3'에 갖게 되고요. 더블 스트랜드 DNA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가 이제 프리 인테그레이션 컴플렉스가 만들어진 형태고요. 핵으로 이동해서 유전자 안에 삽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RNA 합성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개그폴 엔벨롭의 3개의 전사체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요 보신 것처럼 개그와 폴은 퓨전 형태로 함께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만 만들어지거나 또는 개그폴의 합성된 통합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엔벨롭은 아예 동떨어진 형태로 이 스플라이싱 형태에 의해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ORF는 3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mRNA에서 각각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폴리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그 폴리프로테인들이 뭐에 의해서? 프로티에이즈에 의해서 개별 단백질로 합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역전사는 그럼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요. 여기서 역전사, 특히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부터 기억하면 된다? 주형 전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주형 전환. 두 번의 중요한 주형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단계를 기억하시면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tRNA가 프라이머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tRNA가 어디에? PBS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역전사라는 거는 RNA에서 DNA를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5', 3'이라고 하면은 유전자의 방향, 합성 방향은 5', 3' 형태로 일어나겠죠. 그럼 이쪽 3'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합성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바이러스는 그러한 형태를 채택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5' 쪽부터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tRNA가 PBS에 결합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새로 합성된 단일 가닥 DNA입니다. 싱글 스트랜드 DNA. 그래서 PBS부터 U5R까지 DNA 합성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RNA 부분은 이 RNase H. RNase H는 RNA 분해 효소입니다. RNaH에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첫 번째 주형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첫 번째 주형 전환 과정입니다. 이 R이 DNA로 합성된 부분이 RNA에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나머지 부분의 DNA가 합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First Strand Transfer 주형 전환이 일어나게 돼서 나머지 DNA를 합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네거티브 스트랜드 DNA는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RNA 파트를 RNase에 의해서 싹 제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포지티브 스트랜드 DNA를 합성을 하겠죠. 근데 끝쪽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PBS에는 이미 뭐가 tRNA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닌 요 PPT RNA 부분에 그 서열을 이용해서 나머지 PPT부터 더블 스트랜드 DNA 양성 가닥 DNA를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PT부터 나머지 DNA 합성이 어디까지? 요 PBS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요 PBS 서열은 요 tRNA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요 부분이 떨어져서 어디로 간다? 그대로 떨어져서 5' 쪽에 PBS와 상보적인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주형 전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형 전환은 DNA에서 5' 쪽 DNA에서 3' 쪽의 RNA 결합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주형 전환은
3'의 DNA가 5'의 DNA에 결합하면서 끝부분에 PBS의 상호적인 결합에 결합하면서 나머지 5', 3' 양성가닥 DNA를 합성하게 되고 롱터미널 리핏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역방향 서열을 이렇게 함으로써 U3, R, U5의 롱터미널 리핏 그리고 5' 쪽에 U3, R, U5의 롱터미널 리핏이 완성되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러니까 PBS가 5' 쪽에 DNA 합성의 출발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3' 쪽의 나머지 DNA의 합성은 PPT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형 전환, first strand transfer, second strand transfer가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어렵죠. 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전체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는 거를 제가 뭐 여러분께 요구하지는 않고요. 여기 순서대로 나왔듯이 첫 번째 R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가 뭐에 tRNA를 프라이머로 사용해서 PBS 5' 쪽에서 반대쪽 복제를 먼저 하게 되고요. 주형 전환을 통해서 3' 쪽에서 나머지 DNA를 합성하게 되고 PPT를 이용해서 반대쪽 양성가닥 DNA 서열을 만들고 두 번째 주형 전환 한 후에 나머지를 다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주형 전환이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핵 진입은 이 픽이라는 형태가 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하게 되고요. 염색체 삽입이 일어나는 것은 인테그레이즈에 의해서 롱 터미널 리핏 LTR 부분이 숙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끼어 들어가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우리는 이제 프로바이러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번역은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개그 폴 그리고 엔벨롭 파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개그 따로 그리고 개그 폴이 함께 만들어지는 이 폴리프로테인 번역이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ORF가 번역되는 기작이라고 했는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여기 뭐 리보솜 틀 이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그 가다가 멈추게 되면은 개그만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나 미끄러지는 겁니다. 개그까지 갔다가 요 개그에서 리보솜이 틀 이동 한 칸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스탑 코돈이 이제 UAG가 하나 옆으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UAG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UAG가 없어지면서 AU, A의 형태로 리딩이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개그 폴이 합쳐진 하나의 폴리프로테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백워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뉴클리오타이드를 뒤로 다시 읽음으로써 개그 폴이 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요 개그 파트에서 종료가 되고요. 약 5%의 낮은 효율로 UAG가 잘못 번역이 돼서 개그 폴이 폴리프로테인으로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MLV, 뮤린 류케미아 바이러스 같은 심플 리트로 바이러스에서는 잘못 리딩돼서 일어나는 거고요. HIV 같이 이제 컴플렉스 레트로 바이러스에서는 리보솜 틀 이동에 의해서 코돈이 하나 뒤로 밀리면서 스탑 코돈이 오인되게 되는 거죠. 실제 단백질 비율은 개그폴이 20대 1. 그리고 굉장히 폴 파트, 그러니까 엔자임을 만드는 비구조 단백질 파트는 낮은 퍼센트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RNA 패키징, 이렇게 해서 풀랭스 RNA가 준비가 되고 단백질들이 다 합성이 끝나게 되면은 요 단백질 캡시드,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테인이겠죠. 캡시드 안에 요 RNA를 삽입해서 패킹, 감싸게 되는데요. 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먼저 요 사이 패키징 시그널에 누가
개그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개그 단백질에 개그폴에 컴플렉스 프로테인이 결합을 하면서 이 뉴클리어 캡시드에 쭉 감싸지게끔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뉴클리어 캡시드에 감싼 레트로바이러스의 RNA의 형태가 완성이 되고요. 이게 어디에? 매트릭스 프로테인에 싸지면서 포장이 되는 거죠. 그 RNA의 패킹, 포장의 시작을 요 사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레트로바이러스의 중요한 거는 역전사니까요. 그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 성숙. 조립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질에서 개그폴 프로테인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면은 패키징 되고요. 패키징 된 다음에 서피스나 어디 엔벨롭 프로테인 계통입니다. 트랜스 멤브레인 TM 프로테인이 ER 골지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깥쪽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게 되겠죠. 엔벨롭 당 단백질 당 수식화와 절단 과정을 통해서 이 서피스하고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쭉 나열이 되고요. 요 개그폴에 의해서 감싸진 뉴클리어 캡시드가 결합해서 쭉 버딩 형태로 밀고 올라가게 되죠. 개그 또는 개그폴로 구성된 캡시드가 세포 밖으로 방출되면서 이 프로디에이즈 단백질의 활성에 의해서 절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나게 되죠. 이 상태를 재감염성을 갖는 다른 생물체로 말하자면은 생식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는 감염이 돼야 증식을 할 수 있으니까 감염이라는 그 조건 자체가 성숙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캡시드가 응축되고 세포에서 떠남으로써 이런 성숙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단순한 심플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 휴먼의 질환을 일으키는 렌티바이러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렌티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랑 다른 점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그폴 엔벨롭의 기본 단백질 외에 6개의 액세서리 프로테인, 보조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조절 작용에 이 6개의 단백질들이 감염을 하게 됩니다. 이 보조 단백질들에 의해서 렌티바이러스는 이 슬로우라는 어원처럼 초기 감염 후에 반응 없이 사라져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굉장히 늦게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몰더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긴 잠복기를 가진 바이러스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6개의 보조 단백질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보조 단백질 때문에 증식하지 않는 세포에서도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HIV 바이러스는 1981년도, 1980년대 초에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이 동성연애자 사이에서 이제 처음 발견이 돼서 저주받은 질환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면역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면역의 작용을 없애서 사람들을 죽이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바이러스였었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의 한 형태였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라는 렌티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원인이었고요. 그 바이러스가 이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전파가 되면서 질병을 일으켰던 거죠. 이후 처음 발견된 HIV와는 유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처음 발견됐던 거와 다르게 이 HIV1, HIV2가 확인이 됐고요. 이 HIV2는 이제 HIV1에 비해서 감염력이나 병원성은 약합니다. 흔히 휴먼의 대표적인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는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1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분류는 시미안, 원숭이의 면역결핍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리고 휴먼의 면역결핍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숙주 특이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는 휴먼에만, SIV는 원숭이, 영장류에만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뭐 4천만 명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7, 8천만 명 될 거고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쪽에 더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현재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충분히 바이러스 양성으로 이제 보균자로 확인이 되더라도 평생 약을 먹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백신은 아직 개발 중이고요. 근데 문제는 평생 약을 이제 먹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대부분 약으로 개발된 형태들이 퓨전 프로테인 이니비터나 역전사 효소 이니비터, 뭐 아니면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이런 계통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로는 제대로 약효를 못 낸다고 그래서 복합제로 두세 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아직 뭐 백신도 없고 실질적으로 감염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바이러스이고요. 특히 이제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이 감염 세포가 CD4 T 림포사이트입니다. 헬퍼 T셀이라고 하는 림포사이트고요. T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T셀이 없어지게 되면은 후천 면역 반응에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면역 결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이 없어지게 되면은 대부분 직접적인 사망이 이런 면역 질환이라기보다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폐렴이나 이제 헐피스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입자 구조는 뭐 앞에서 소개해드린 심플 레트로바이러스와 거의 유사하고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급볼 엔벨롭이 있고 사이사이에 6개의 보조 단백질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보조 단백질이 이제 VPR, TAT, REV, VIF, NEF, VPU 등이 각각 존재를 하고요. 이런 보조 단백질들이 렌티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는 세포에서도 감염이 되고 증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갖도록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 렌티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보조 단백질 6개의 기능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조 단백질. 뭐 생활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체, 그러니까 CD4이기 때문에 T셀 그리고 CCR5나 CXCR5 같은 대식세포에 주로 감염이 되고요. 요 휴지기 세포에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전자 치료 심장세포, 심근세포나 신경세포의 유전자 치료에 많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끔 아주 잘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전달한 유전자를 발현하는 특징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숙주의 유전자에 자기의 유전자를 삽입을 하는데요. 이 삽입되는 위치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랜덤하게 불특정한 위치에 삽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요 렌티바이러스의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는 요 레트로바이러스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RNase H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RNAH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티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역전사 효소는 요
두 가지 P66과 P51을 다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했던 나머지 보조단백질 파트는 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우선 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앞에 했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요 보조단백질 이어서 다음 강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